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익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물가 잡기에서 경기 살리기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TV 프로에 출연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도 이제 정점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여러모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쉬운 결정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산은이 이 가격을 제시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이 7조 원 정도 투입됐던 것 때문인데요. 반대로 조선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은 기업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무선 충전 시장이 2026년까지 49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전기차 등으로 무선 충전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네요. 캐나다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여행 규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지표들이 나옴에 따라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GS 리테일이 GS25 편의점 2곳과 슈퍼마켓 3곳 등에서 금 자판기를 시험 운영한다고 합니다. 5종의 상품과 기념 주화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6G 표준 특허 선점을 위해 프리 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양자 분야에서 기술 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사용 후 핵연료 지상 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발전소 내부 수조에 임시 저장해 왔는데요. 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부산은 광역시인 만큼 많은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내 미국인들에게 대피 및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민간 항공편의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자동차와 버스 등 육로를 통한 출국을 권장했다고 하네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연준 내부에서도 긴축과 관련해 이 방향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잉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말하는 입장과 선제적 긴축으로 경제에 충격을 덜 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그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그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의 당 대회 이후이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인 그 시기가 여러 국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하네요. 유럽 공모주의 최대어로 불리는 포르쉐의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고급 차량 수요자는 부유층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 가격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약 270조 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반 정도는 전기차 등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인 짐 차노스 키니코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금리 인상 이슈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더 위험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을 두고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건설 쪽이 심각한 불황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문제가 커지면서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네요. 배우 정호연이 미국의 타임 100 넥스트의 경이로운 인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인데요. 이에 대해 오징어 게임 감독인 황동혁 감독은 정호연을 전사라고 부른다며 수많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기술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머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30일 예정된 공모주 청약은 없습니다. 머잉남 투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